생활 인프라가 좋다라고 할 때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상권이나 교육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주요 도로와의 편리한 연결성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생활 인프라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외에 최근 10년 사이에 힐링 라이프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이를 아파트 브랜드마다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힐링 포인트는 공원이나 호수, 산을 배경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주로 말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 힐링 포인트는 선보이는 아파트마다 갖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연 환경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쓸 수는 없으니까 대체로 아파트 단지를 계획할 때 이 힐링 포인트를 담아내려고 하고 있죠. 일정한 규모를 갖춘 아파트라고 하면 소규모 정원이나 산책로, 작은 연못 등 단지를 설계할 때 꼭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하는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자연을 품은 힐링 포인트를 제대로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있는 부동산 TV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산자이 그랜드파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만한 것은 듣고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각자 경제적 여건이나 선호도의 차이, 구입 시기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맞지 않은 옷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방 띄워서 말하기보다는 담백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2022년 11월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분양 자녀 세대를 선착순 동호지정으로 분양 중에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74A 타입, 74B 타입, 82타입, 92타입은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체 세대수가 1588세대인데 그 중에서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고 그런 희소성이 있어서 분양이 마감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저도 이 분양권 거래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거래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국토해양부 실거래 시스템에 들어가 봤더니 올해는 총 8건의 분양권 거래가 있었더라고요. 미분양이 좀 남아있으니까 분양권 거래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분양가가 좀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아산시 용화동의 아산자이 그랜드파크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할게요. 아산의 대표적인 아파트 생활권이라고 하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용화동, 풍기동, 모종동, 배방읍, 탕정면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배방읍과 탕정면은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고요. 우선 용화동, 풍기동, 모종동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풍기동부터 보시죠. 이 풍기동에는 2008년 1월 입주를 한 아산 아이파크와 동일 하이빌이 벌써 18년 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산 풍기 이지더원 2단지가 2018년 3월 입주를 했으니까 이것도 7년 차가 되었네요. 풍기동은 29평 이상, 34평, 35평 그 이상의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산 풍기 이지더원을 보면 34평 8층이 3억 8천에 5월 달에 거래된 게 있네요. 네, 주로 20평형은 2단지 같은 경우는 2억 5천에서 2억 6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산 아이파크나 동일 아이빌도 시세 한번 보시면은 아산 아이파크 84 타입 15층이 3억 2,200만 원에 6월에 거래된 게 있더라고요.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네이버 등에 매물을 한번 봤더니 거의 2억 5천에서 2억 6천 사이에 매물들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동일 아이빌 같은 경우는 35평이 7월달 5층이 2억 3천에 거래된 게 있네요. 다음은 모종동을 볼게요. 모종 한성필하우스 1차, 2차, 모종 이편한 세상, 모종 푸르지오까지. 여기는 15년에서 20년 차 사이의 아파트들입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거래 시세를 보니까 모두가 3억 미만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모종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3년도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거래 가격을 보면 모종 캐슬 어울림 1, 2, 3단지 평균 보면 3억 5천에서 3억 7천 5백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입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르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84A 타입 18층이 4억 800만 원에 거래 신고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래된 게 없는데 아무래도 입주 1년밖에 되지 않았고 2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산 자이 그랜드파크가 있는 용화동을 볼게요. 용화마을 신도브레뉴, 아산 용화 엘크루, 모하미레도 이렇게 있죠. 여기도 입주한 지는 10년 차에서 20년 차 사이 아파트입니다. 특히 이 용화동에서는 용화마을 신도 브레뉴가 그나마 거래량도 많고 가격적으로도 가장 높게 거래가 됩니다. 상권이나 주요 도로망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용화동, 풍기동, 모종동 이 세 개 지역 아파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아산 자이 그랜드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산 자이 그랜드파크는 총 1588세대로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지는 오개동 739세대,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주차 대수는 세대당 1.3대 1입니다. 2026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1단지의 특징은 모든 세대, 타입을 불문하고 막힘없는 뷰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단지는 6개 동 849세대,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까지 주차 대수는 세대당 1.3대 1, 1단지와 마찬가지로 입주는 2026년 2월입니다. 1단지에 비해서 더 많은 테마 공원에 접근할 수 있고 바로 옆에는 아산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화동의 상권에 대한 접근성도 좀 더 낮죠. 그래서 분양가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이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무려 16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테마를 갖추고 있는 공원입니다. 내 집 앞에 이런 엄청난 크기의 공원이 있어요. 매일같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다른 아파트는 만날 수가 없는 거겠죠. 아산자이 그랜드파크에 미래를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요. 천안 쌍용동에 있는 파크밸리 동일하이빌입니다. 2011년 2월에 입주한 964세대의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는 32평부터 87평까지 있습니다. 봉서산으로 3면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산책로나 등산로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신 분들은 잘 이사를 안 나오려고 한다고 하네요. 제 고객분 중에 한 분도 입주 때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껏 계속 거주하고 계세요. 물론 그거보단 지금 평수가 꽤 큰 거긴 합니다만. 그리고 바로 주변에 천안 용암초라든지 불당중학교와 가까이 또 있다는 것도 아산자이 그랜드파크와 유사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가격을 보면 가장 뜨거웠던 시절인 2021년도에 33평 기준 5억 3,800만 원 딱 한 건을 제외하고는 4억 7천에서 4억 8천,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 차이가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꽤 특이하죠? 그 사이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부침이 컸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공원을 끼고 있다는 게 입주민들에게는 굉장한 메리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거는 단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차이점을 또 따지고 든다면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예시 하나로 파크밸리 동일하이비를 언급한 거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그 점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잊을 뻔 했는데요. 이 아산자이 그랜드파크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클럽 클라우드라는 이 스카이 라운지 역할을 하는 이 클럽 클라우드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천안에는 이미 힐스테이트 천안 신부 거기에 있고 성성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8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산에선 최초로 스카이 라운지 기능을 갖춘 클럽 클라우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단지 내 교육 특화 시설을 갖췄다고 합니다. 3년간 종로 M스쿨 수강료 50%를 지원하고 2년간 YBM 무상교육, 교보문고 도서 큐레이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좋네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한정적 기간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메리트가 크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지루하셨나요?
그런데 이걸 어떡하죠? 지루함이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아요. 앞서서는 이 아산자이 그랜드파크의 개략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지는 건 평면 구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는 1588세대 중에서 대체로 84 타입 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타입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84 위주로만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유형은 6개지만 평면 구조로 봤을 때에는 4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84A와 84E 이게 구조가 같아요. 84B와 84F 이것도 구조가 같습니다. 그리고 84C와 84D 이렇게 4개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84A 타입은 모델하우스에 가시면 관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주방 쪽이 특별히 눈에 들어옵니다. 창문이 2개예요. 넓은 창호.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또 주방 자체를 환하게 하면서 넓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84E 타입도 보시죠. 정말 84A 타입과 쌍둥이죠. 위치만 좀 다를 뿐 똑같아요, 구조가.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이 좀 커 보이죠. 그리고 작은 방 침실의 세로 사이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판상형은 3.3m, 타워형은 3.35m 정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아파트들 보면 세로 사이즈가 3.6m 정도가 나옵니다. 또 어떤 데는 3.7m가 되는 데도 있고 가까운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나 블랑루체는 3.5m입니다. 여기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작은 방에 가서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3.3m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저희 집 작은 방 아이의 침대 사이즈가 더블 싱글입니다. 받침대도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3.3m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측정을 해봤더니 좀 빡빡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배치를 정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역시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84B와 84F 타입입니다. 이 84B 타입은 모델하우스 내에 건립이 되어 있으니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주방과 다용도실의 위치가 좀 달라요. 다른 타워형과 분명히 다릅니다. 위치를 좀 바꿨을 뿐인데 이게 느낌이 꼭 판상형 주방 같은 느낌이 있어요. 특히 쿡탑이 거실과 마주하는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안쪽에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거실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같은 기역자 형태라고 해도 꼭 들어가서 요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모델하우스에 가서 직접 보시게 되면, 그리고 다른 모델하우스에 가서도 다른 타워형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차이가 좀 있구나라고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실이 좀 작아 보여요.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지 않았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했더니 이 주방과 거실을 합해 봤을 때 너무 가까이 붙어서 그런지 작게 느껴집니다.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엔 84C 타입을 보도록 할게요. 84A 타입과 같이 똑같은 판상형 구조입니다. 다만 주방에 창문이 없어요. 대신에 주방의 팬트리라든지 이 공간이 좀 넓고 안방의 사이즈가 좀 큰 대신에 드레스룸은 또 작네요. 우리가 판상형을 찾았을 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주방에 창문이 없다는 거, 이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4D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 구조예요. 여기에 하나의 특징은 알파룸이 있다는 겁니다. 84C와 다르게 주방에 창문이 있고 알파룸의 벽면과 주방의 벽면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봤을 때 또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의 개방감이 굉장히 큽니다. 효능감이 있어요. 주방 팬트리의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방 드레스룸이 84A 타입처럼 크지는 않아요. 그냥 평균적인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또 타입별로 분양가가 차이가 있는 거겠죠. 아산에서는 용화동과 모종동을 놓고 생활권이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를 갖고 경쟁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종동에는 아산 터미널이 가까이 있죠. 그리고 롯데시네마, 좀 대형 쇼핑몰이 좀 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학원가도 좀 있고요. 아산 충무병원도 가까이 있죠. 이와 비교해서 용화동에는 초중고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상권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내 집 앞을 나서면 바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정호도 가까이 있고 도서관도 가까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주거 환경적인 면에서는 우열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적인 시설은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담을 할 때나 또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입지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이나 어떤 대중교통 같은 게 있는지, 출퇴근이 편한지, 주요 시설과의 도로 접근성이 좋은지, 그리고 자녀를 위한 학교가 가까이에 있는지, 그리고 마트나 병원, 상가 같은 이런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같은 주변 환경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공원 녹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입지 다음으로는 물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따져보게 되는 거죠. 평형이나 구조, 특히 주방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곳이기도 합니다. 채광이나 통풍, 조망권 있는지 없는지, 준공된 지 얼마나 됐는지, 구축인지 신축인지, 단지 내부의 커뮤니티 시설은 또 어떻게 되는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파트의 브랜드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이 이 아파트를,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따져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다른 게 다 좋아도 내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고생할 게 뻔하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요. 뻔히 고생할 걸 알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좀 아리송합니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러면 돈 외에도 가치적인 삶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영상 중반에 천안 쌍용동 파크밸리 동일 하이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거기 입주민들은 삶의 만족도가 꽤 높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021년, 2년, 3년 가장 가격이 좋았을 때 또는 그렇지 않았을 때도 거래 가격의 변동폭이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바로 가치, 삶의 만족도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용화동에 있는 아산자이 그랜드파크와 모종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 가격적인 면에서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생활권의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격 외에 취사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아파트를 보니까 입주 시기가 2026년 2월, 3월로 거의 비슷합니다. 모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주차 대수는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가 1.36대 1로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보면 아산자이는 무이자, 블랑루체는 이자 후불제입니다. 이자를 5%로 가정했을 때 판상형은 1,700만 원, 타워형은 168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분양가와 같이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차이를 한번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타워형 같은 경우는 아산 차이가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판상형 같은 경우에도 가격 차이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층별로 분양가 책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에 대해서 나름대로 압축해서 잘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전화로 꼭 연락 주세요. 함께 고민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차,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